고사성어 네 번째, 사이비, 같을사 말이열이 아닐비.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느 날 맹자의 제자인 만장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한 고을 사람들이 다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향원이야말로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원이란 시골에서 점잖고 성실한 채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비난하려 해도 들어서 비난할 것이 없고 그를 공격하려 해도 공격할 거리가 없으나 세상 풍속에 동조하고 더러운 세상에 합리하여 집에 있으면 마치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듯하고 나아가 행하면 마치 청렴하고 결백한 듯하여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과는 함께 요 순의 정도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 강아지 풀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곡식의 싹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고 말 잘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정의를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고 말 많은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신의를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고 적나라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악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고 악은 궁중 음악을 의미합니다. 보라색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붉은 색깔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고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덕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법도로 돌아갈 따름이니 법도가 바로 잡히면 일반 백성들에게도 착한 기풍이 일어나고 백성들에게서 착한 기풍이 일어나면 곧 간사한 것은 없어지는 법입니다. 사이비였습니다. 사해 형제.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형제와 같다는 뜻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친밀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사마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고 매사에 조급하여 항상 스승인 공자에게 말을 조심할 것을 충고받곤 했었습니다. 사마우에게는 환태와 향소라는 두 형제와 자기와 자거라는 두 동생을 합쳐 모두 5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맏형 환태는 공자가 송나라에 갔을 때 제자들과 나무 밑에서 예를 익히고 있는 공자를 죽이려 하고 그 나무를 뽑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도 모두 맏형 환태가 송공과 권력 투쟁을 할 때 노나라와 제나라, 오나라 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로 형제가 뿔뿔이 흩어진 것을 한탄하며 사마우가 자하에게 말하였습니다. 남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없습니다. 그러자 자하가 사마우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했습니다. 군자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이름이 없으며 남에게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
온 천하 안이 다 형제이니 어찌 군저가 형제 없음을 한탄하겠습니까? 자는 사마오에게 어진 사람이 외롭지 않은 것은 남과 자기를 하나로 여겨 모든 사람을 다 형제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해 형제, 살신성인, 죽일 살 몸신, 이룰성 어질인,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곧 옳은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시킨다는 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높은 선비와 덕행이 있는 어진이는 살기를 바래서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루간다. 살신성인. 오직 인을 도덕의 이상이라 하여 효제와 충서를 이루는 근거로 삼고, 효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가르치며 충서는 충실하고 인정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효제와 충서를 이루는 근거를 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가족 생활의 윤리가 국가의 천하를 평정하는 원리가 됨을 역설하던 공자의 사상을 잘 나타낸 구절입니다. 또 이와 같은 뜻으로는 맹자, 고자 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도,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며 의도 내가 원하는 바다.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생이 또한 나의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맹자에서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공자의 인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신성인,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삼고초려, 석삼 돌아볼고, 풀초 오두막집 려. 중국 촉한의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 찾아가 간청하여 그를 군사로 맞아들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곧 사람을 맞이하며 진심으로 예의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 결의를 맺은 유비는 한실의 부흥을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늘 조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유비는 그 원인이 계책을 세우고 군사를 지휘할 훌륭한 군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어느 날 군사를 찾던 유비에게 서서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와룡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와룡은 누워있는 용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군사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불러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니 장군께서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유비는 당장 예물을 챙겨들고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으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오겠다는 전가를 해두고 며칠 후 또다시 찾아갔으나 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3번째로 찾아가 그를 만나 군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제갈량은 유비를 도와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적벽대전에서 깨뜨리는 등 수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삼고초려, 삼성오신, 석삼뉘칠성, 나오몸신. 하루 3번씩 내 몸을 반성한다는 말입니다. 삼성오신. 정자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가지로서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귐에 미덥게 하지 않았는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정자는 중국 춘추 시대 노나라의 사상가이자 유학자로서 성은 정, 이름은 삼입니다. 자는 자여로 후세 사람들이 높여서 정자로 부릅니다. 그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독실하고 신중하며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정자는 매일 자신을 다음의 3가지로 반성해 본다고 했습니다. 첫째,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충실히 돌봐주었는가? 둘째, 친구와의 사귐에 있어 신이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셋째,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아는 체하며 남에게 전하지는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삼성오신, 삼인성호, 석삼사람인 일울성 범호. 거리에 범이 나왔다고 여러 사람이 다 함께 말하면 거짓말도 참말로 듣는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고지 듣는다는 말입니다. 전국시대 위 해왕 때의 일입니다. 방총이 위나라 태자와 함께 조나라의 도읍인 한단으로 볼모로 떠나기에 앞서 위왕을 찾아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한 사람이 있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소? 그럼 2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지 않겠소. 그럼 3 사람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자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3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가 나타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나라의 한단은 위나라와 거리가 저자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단으로 떠나고 나면 저에 대하여 말하는 신하가 3 사람이 넘을 것이오니 왕께서는 그 점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해왕은 방총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나 자신이 정확히 모든 일을 확인하겠소. 이렇게 왕에게 다짐을 받고 방총은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자마자 방총을 비방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후에 태자는 볼모에서 풀려 위나라에 돌아왔지만 방총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사민성호, 상가지구, 초상상 집가, 갈지 계구. 초상집의 계라는 뜻으로 여위고 기운 없이 수척한 사람을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상가지구, 상가의 계.
공자가 노나라에서 대사구의 벼슬을 버리고 이상정치 실현을 위해 위나라를 거쳐 정나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과 길이 엇갈린 공자는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성곽 동문에 서 있었습니다. 자공을 비롯한 제자들도 스승을 찾아 헤매다가 길 가는 정나라 사람에게 스승의 생김새를 말하며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성곽 동문에서 비슷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생김새가 이마는 마치 요임금 같고 목은 순임금과 우임금을 섬기던 어진 재상 고요와 같으며 그 어깨는 자산과 같았습니다. 자산은 정나라의 정치가로 공자보다 앞시대의 인물로 중국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문서로 만든 것을 성문법이라 하죠. 그러나 허리 아래에는 우임금의 새치나 미치지 못하고 그 지친 모습은 마치 초상집의 개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동문으로 달려가니 공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공이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자 공자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생김새는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초상집 개와 같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구나. 상가지구, 상가집의 개, 세옹지마, 변방새, 늙은이 옹, 갈지, 말마. 변경에서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길흉 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세옹의 말, 세옹지마입니다. 옛날 중국 북방의 변경에 한 노인이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인에게는 좋은 말이 한필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북방의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애석해하며 위로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복을 안겨줄지도 모르니까요. 노인의 말대로 보름 정도 지나 달아났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멋진 말과 함께 돌아오자 이웃 사람들은 좋은 말이 한 마리 더 생겼다며 축하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또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무슨 근심거리를 안겨줄지 또 모릅니다. 노인은 별로 기뻐하는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우려대로 그의 아들이 오랑캐 땅에서 온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또 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연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겨울 오랑캐들이 변방을 넘어 쳐들어오자 마을의 젊은이는 모두 싸움터로 나갔으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해 전쟁터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모두 죽었으나 노인의 아들은 무사하였다고 합니다. 세옹의 말은 인생의 기륭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이지지 날생 말이을이 알지 갈지 태어나면서부터 안다는 뜻으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앓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생이 지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애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구한 사람이다. 공자의 제자들은 아무리 학문을 닦고 수양을 해도 스승인 공자에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스승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느끼고는 중도의 학업을 그만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공자는 자신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치를 안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워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배울 것을 강조하며 세 사람이 길을 가도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행동하면 서로 본받을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배워 따르고 나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잘못을 고치라는 뜻이다. 곧 내가 배울 것은 도처에 있으며 나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니 배움을 늦추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 중용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알고 혹은 배웠어도 도를 알고 혹은 가난하고 궁하여 도를 아는데 그 알미라는 것에 미쳐서는 다 똑같다. 혹은 편안히 도를 행하고 혹은 이롭게 여겨 이것을 행하고 혹은 억지로 힘써 이것을 행하지만 그 성공하는 데 미쳐서는 똑같은 것이다. 생이 지지, 나면서부터 안다는 뜻입니다. 선입견, 선입견, 먼저 선, 덜입, 볼견.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기 전에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입견. 한나라의 예제 때 세계구로서 출세기를 달려온 식부궁이 예제를 만나 말했습니다. 전하, 곧 흉노가 침입할 것입니다. 그러니 변방에다 대군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식부궁의 말을 들은 예제는 성상인 왕가를 불러 말했습니다. 방금 식부궁이 말하기를 곧 흉노가 변방을 침략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대군을 배치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옛부터 정치를 논의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말과 너무 유창한 변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은 군왕의 덕을 깨뜨리고 유창한 변설은 간혹 정도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부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디 왕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 먼저 들으신 말만이 절대로 옳다는 생각을 고정시키는 일을 없도록 하십시오. 예제는 왕가의 말을 듣지 않고 식부궁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식부궁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탄로나 식부궁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옥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선입견. 선적제인, 먼저 선 곧적, 누를째 사람인. 선수를 치면 남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남보다 먼저 행동하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선적
제인.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진성은 오광 등과 함께 9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부 변방의 수비 임무를 띠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한 강우로 인해 명을 받은 길까지 임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자 안휘성의 숙현 부근에서 진나라 타도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했습니다. 그러자 회계군의 군수인 은통도 항우의 삼촌 향량을 불러 거병을 논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진성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 이는 진나라의 천운이 다 했다는 징조입니다. 이때 선수를 치면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뒤지면 제압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군사를 일으킬 테니 그대와 환초가 장수가 되어 내 군사를 지휘해 주시오. 항량은 환초가 지금 세상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다가 그곳을 조카인 항우가 알고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우에게 칼을 휴대하고 있다가 자신이 눈짓을 하면 은통을 죽이라고 이르고 다시 들어가자 잠시 후 은통은 환초가 있는 곳을 묻기 위해 항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항우는 항량의 신호로 은통을 베어 죽이고 그의 부하 수십 명을 베어 죽였습니다. 선수를 치려던 은통보다 먼저 선수를 친 항량과 항우는 회계군에 소속된 병사 8,000명을 거느리고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치면 남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하지맹, 성성 아래하, 갈지 맹세맹. 도성의 성 밑에서 항복하여 맺는 맹약이란 뜻으로 곧 굴욕적인 강화의 맹약을 일컫는 말입니다. 황공 12년 초나라가 교로 쳐들어가 성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마고인 굴하가 말했습니다. 마고는 초나라의 관직 이름입니다. 교의 사람들은 생각이나 도량이 좁고 편벽되며 경솔합니다. 사람이 경솔하면 일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것이 부족하오니 호위병을 붙이지 않고 나무끈을 미끼로 그들을 유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리하여 황공은 불하의 계책에 따라 초나라 나무꾼 30명을 산으로 내보내자 교의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와 손쉽게 그들을 사로잡아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더 많은 수의 나무꾼을 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교의 사람들은 어제처럼 쉽게 잡을 생각으로 앞을 다투어 성에서 뛰어나와 나무꾼을 뒤쫓았습니다. 이때 초의 군사는 성문을 점령하고 숲속에 숨겨두었던 매복병이 일제히 뛰쳐나와 밖으로 나온 교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에 교나라 사람들은 성 아래에서 굴욕적인 맹약을 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성하지맹, 수구 초심, 머리수 언덕구, 첨초 마음심.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제가 살던 언덕 쪽으로 두고 죽는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 곧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기에는 오경의 하나로
주나라 말부터 지난 시대 유생의 예절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한 책입니다. 예기에서의 예란 외면적인 규율의 총칭으로서 크게는 제도, 법률에서 작게는 의식의 절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또 단궁편은 공자의 제자들이 지은 것입니다. 첫머리에 단궁의 일을 기록했으므로 단궁이란 노나라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붙었으며 상례에 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을 지닐 때 예를 의미합니다. 단궁편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태공, 즉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그 공으로 제나라의 봉함을 받은 태공망 여상, 속칭으로는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태공이 영구에 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고향인 주나라 호경에서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러자 군자가 말하기를 음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를 즐기며 예란 그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바르게 향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구 초심이었습니다. 수서 양단, 머리수 휘서, 두량 끝단. 쥐가 구멍에서 머리만 내밀고 요리저리 엿본다는 뜻으로 진퇴나 거취를 결단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서 양단. 전한 7대 황제인 무제 때 5대 문제 황후인 두 태우의 조카 위기후 두영과 6대 경제의 황후인 왕태우의 동생 무한후 전부는 왕실의 외척지간이었지만 둘은 세력 다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 두영에게는 관부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부 장군이 고관 대작이 모인 자리에서 친구인 두영을 무시한 고관을 크게 힐책하자 전분이 그 고관을 감쌌습니다. 이에 관부 장군은 연륜이나 지위가 높은 전분에게 크게 대들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에 무제는 신하들에게 잘잘못을 물었지만 신하들은 양쪽의 눈치만 살필 뿐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제가 의사대부 한안국에게 물었지만 그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의가 끝난 후 전분이 화가 나 한왕국에게 말했습니다. 장류와 함께 늙은 위기후를 해치우려는데 어찌 쥐처럼 의심을 품고 한쪽으로 결정하지 않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가? 한왕국은 잠시 생각한 후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자중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공께서는 왕을 찾아뵙고 제상 자리를 사임하여 말씀하십시오. 신은 성상의 제목으로는 너무 미흡합니다. 위기후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왕께서는 그것을 공의 겸양의 덕으로 보고 오히려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공께서 그렇게 나오면 위기후는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겨 문을 닫고 혀를 깨물어 자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공을 비방한다고 해서 공께서도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장사체의 아이놈과
아녀자의 말다툼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인의 도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는 한왕국의 계책을 듣고 크게 탐복하며 지나치게 책망했던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왕국의 계책대로 하자 왕은 관부와 그 가족을 모두 처형하고 위기 후도 처형해 위성의 시장 바닥에 그 시체를 버렸다 합니다. 그러자 무한 후 전분도 병에 걸려 자꾸만 헛소리로 내가 나빴다라고 부르짖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수서 양단이었습니다. 수어지교 물수 고기어 갈지 사길교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주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친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물과 고기처럼 떨어질 수 없는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어지교 삼국시대 즉 위의 조조와 오나라의 송권, 촉의 유비에 의해 나누어져 통치되던 시대의 일입니다. 이들 세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약했던 유비는 훌륭한 군사를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무장으로는 도원결의를 맺은 관우와 장비 등이 있었으나 지략을 짜고 군조를 거느릴 군사를 못 구해 애태우던 중 융중산 기슭에서 농사를 지으며 은둔해 있던 제갈량을 삼고초려 끝에 군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의 높은 지혜와 인품에 반한 유비는 침식을 함께하는 등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다해 받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미 급한 장비가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도 아직 젊었고 지략과 인품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형님께서는 왜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십니까? 그러자 유비가 장비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즉 나와 그는 물과 물고기와 같은 관계이다. 그러니 너도 애를 다하여라. 유비의 믿음대로 제갈량은 좋은 계책을 세워 한나라 부흥의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수어지교 수주 대토 지킬 수 그루주 기다릴 때 토끼토 구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달리 변통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무엇에 놀란 듯 밭으로 뛰어들어온 토끼는 농부를 보자 놀라 뛰어가다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밑에 남은 나무를 그루터기라 하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밭 가운데 토끼가 죽어 있는 것을 본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옳지, 힘들게 밭일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토끼가 와 부딪혀 죽으면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아야지. 이튿날부터 농부는
밭일은 하지 않고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만 지키며 토끼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수주대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두 번 다시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부의 밭에는 풀만 무성해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수주대토였습니다. 순망치한. 입술순 이를망. 이치찰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밀접하여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른 말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의 흥공은 늘 궤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궤구로 가기 위해서는 우나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헌공은 굴지방에서 나는 좋은 말과 수국에서 나는 벽옥을 우나라에 바치며 궤를 치고자 하니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많은 뇌물을 받아본 우공은 그 보물이 탐이나 길을 비켜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나라의 궁직이라는 신하가 극구만류하며 말했습니다. 괭나라와 우리 우나라는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비켜주어 괭이 망하면 우리 우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옛말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순망치한. 이는 서로 의지하고 살던 것이 하나를 잃으면 남은 하나도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길을 비켜주어서 괭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물에 눈이 어두워진 우공은 궁지기의 만류를 뿌리치고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 군사와 함께 괭을 쳐 없앴습니다. 그러나 괭을 치고 돌아오던 진나라 군사들은 궁지기의 우려대로 우나라를 쳐 멸망시켰습니다. 순망치한이었습니다. 식자우환. 알식 글자자. 걱정우 근심환.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서가 유비의 군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서서는 홀 어머니를 멀리 두고 유비를 따르면서 많은 지략을 짜내 조조를 괴롭혔습니다. 서서는 항상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스러워 자주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 위부인은 항상 자신의 걱정은 말고 큰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라고 답장을 써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서서와 유비를 떼어놓기 위해 꾀를 썼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어느 날 조조의 모사 정욱이 말했습니다. 모사는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죠. 서서는 이름난 효자입니다. 그러니 그의 어머니인 위부인의 필체를 흉내내 그를 고향으로 불러내리게 하십시오. 조조는 정욱의 말대로 서서의 어머니인 위부인의 필체를 모방해 서서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를 흉내낸 조조의 가짜 편지를 받은 서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게도 한 군주만 모시고 큰일을 하라시던 어머니의 편지에는 조조의 호의로 잘 있으니 그만 위나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서는 내용이 의심쩍었으나 어머니의 편지인지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서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모든 게 조조의 계략임을 알고 한탄했습니다. 여자인 내가 글자를 안다는 자체가 큰 근심을 사게 되었구나. 식자우한. 위 부인은 다시 서서를 유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신목소시, 열십, 눈목, 바소, 볼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보고 있다는 뜻으로 세상의 눈을 아주 속일 수 없음을 비유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서의 하나인 대학은 처음 학문을 하는 자가 도덕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입문서입니다. 원래 예기 49편 중 제42편으로 주자에 의해 독립된 경전으로 추려져 사서가 된 것입니다. 내용은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목소서란 말은 8조목 중 성의, 참된 마음, 성의를 풀이한 전 제6장에 실려 있습니다.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악취를 싫어하고 호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것, 이것을 우러러 만족한다고 한다. 따라서 군자를 보게 되면 내심을 삼가해야 한다. 또 소인이 혼자 있으면 선하지 않은 것을 하다가 군자를 보게 되면 갑자기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남이 자기를 알아보니 마치 그 폐와 간을 뚫어보듯 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안에서 성실하면 밖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자가 말하기를 10사람이 보고 10사람이 손가락질 한다라고 했다. 곧 이 말은 아무리 불선을 가리고 선을 나타내려고 해도 자신의 선악은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목소시. 암중 모색, 어두울 암 가운데 중 더듬을 모 찾을 색.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물건을 찾는다는 뜻으로 확실한 방법을 모르는 채 이리저리 시도해 봄을 이르는 말입니다. 암중모색. 중국 당나라 3대 고종 때 허경종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종이 황후인 왕씨를 폐하고 후에 척천무후가 되는 무씨를 황후로 맞이할 때 왕씨를 지지하는 인물들을 제압한 공로로 후에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뛰어나 널리 학문을 인정받은 그였지만 성격이 경망한 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젠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몰라보는 허경종을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라고 질책을 하자 허경종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얼굴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남북조 시대에 문장으로 유명한 하송과 유효작, 양나라의 초대 임금인 무제의 문학 친구였던 심약과 사조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다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암중 모색. 양두 구육. 양양 머리두. 개구 고기육. 양의 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치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춘추시대의 제나라 영공은 예쁜 아가씨를 골라 남장을 시켜 바라보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공이 이와 같은 취미를 가진 것이 소문나자 궁궐 안의 사대부 집안에는 물론 궁궐 밖의 백성들도 이것을 즐겨 남장하는 여자가 많아졌습니다. 궁궐 밖에서 남장 풍습이 유행한다는 것을 안 영공은 왕의 취미를 따라한다며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민가에서 절대 남장을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이에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던 영공이 대부 벼슬에 있는 안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렴결백한 안자는 영공에게 말했습니다. 그 풍습이 줄어들지 않는 책임은 전하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것을 즐기시면서 백성들에게만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의 대가리를 문에 걸어두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격입니다. 전하께서 먼저 그만두시고 궁중의 사대부에게 금지시키시면 백성들은 자연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영공이 안자의 말에 따라 시행하자 나라 안에서 남장 풍습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양두 구육. 양약 고구. 좋을 양 양약 쓸고 입구. 양약 고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나 결국은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진나라 3세 황제 때 일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자 각지에서 진의 타도를 위한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방도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의 군사를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진의 수도인 함양에 입성하자 진왕 자영은 유방에게 항복했습니다. 유방이 궁전에 들어가자 화려한 장막과 개, 말, 진귀한 보물과 후궁의 미녀들이 수천이었습니다. 유방은 이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방의 마음을 알아차린 번쾌가 따로 바깥에 숙소를 정할 것을 구원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말했습니다. 폐공께서, 여기서 폐공은 유방입니다. 천하를 위해 거각 무도한 자를 제거하려고 생각하신다면 흰 명주옷을 입으시고 나물 반찬만을 드실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약은 입에 써되 병에는 잘 듣는다고 합니다. 양약고구. 폐공께서는 번쾌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유방은 진의 모든 창고를 봉인하고 다시 폐상으로 군사를 돌렸습니다. 이에 한나라 원년 정월에 폐공 유방은 한왕이 되고
파, 촉,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으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장량과 번쾌에게 후한 사항을 내렸다고 합니다. 양약 고구 어부지리 고기잡이를 지압이 부 갈지 이로울 이 도요새와 무명조개가 다투는 틈을 타서 어부가 둘 다 잡아 이익을 보았다는 뜻으로 곧 상방이 싸우는 틈을 이용하여 제3자가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득을 말합니다. 전국시대 조나라는 흉년이 크게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나라를 침략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연나라에서는 조나라와 싸움을 해서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세객인 소대를 보내 조왕을 설득해 싸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조나라로 간 소대는 조나라 해왕을 만나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나라로 오면서 역수를 지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무명조개가 입을 벌리고 햇빛을 쬐고 있는데 도요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 조개살을 쪼았습니다. 그러자 조개는 입을 다물어 도요새의 부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요새가 이대로 있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너는 죽는다 라고 말하자 무명조개도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라고 큰소리치며 서로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부가 둘 다 간단히 잡아갔습니다. 어부질이 그것을 본 저는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왕께서 지금 연나라를 침략하시려는 것은 마치 연이 무명조개라면 조나라는 도요새와 같은 입장입니다. 두 나라가 그들처럼 싸우면 강대한 진나라가 힘들이지 않고 두 나라를 삼킬 것입니다. 소대의 말을 들은 해왕은 연을 침략하려던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어부지리 엄이 도령 가릴 귀이 훔칠도 방울령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으로 남들은 모두 자기의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숨기고 남을 속이고자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진나라 범시라는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훌륭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은 범시의 집안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망하자 어수선한 틈을 타 도둑이 들끓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도둑이 범시 집안에 귀한 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종을 훔치기 위해 밤에 숨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종이 너무 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훔쳐갈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을 가져갈 궁리를 하던 도둑은 종을 깨트려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큰 종을 깨트리기 위해 망치로 힘껏 때렸습니다. 그러자 꽝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도둑은 얼른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어미도령 혹시 종소리를 들은 집안 사람들이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뛰어올까봐 자신의 두 귀를 꼭 막았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종소리를 듣지 않으면 남들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엄이도령이었습니다. 여도지죄
남을여 복숭아도 갈지 허물죄. 먹다가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라는 뜻으로 임금의 총애는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비유한 말입니다. 옛날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위나라 영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나자 이웃 사람들이 밤중에 그를 찾아가 은밀히 알려주었습니다. 놀란 미자하는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속이고 영공의 수리를 타고 성 밖에 있는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법률에는 남몰래 왕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인 월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영공은 미자하를 크게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효자로다. 어머니 걱정 때문에 자신의 발이 잘리는 형벌도 감수했구나. 또 어느 날 미자하는 영공을 모시고 복숭아 밭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복숭아를 하나 따 맛을 보던 미자하는 그 맛이 하도 좋아 먹던 복숭아를 영공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영공은 기쁜 낯으로 복숭아를 받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자하는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이 좋은 맛을 참으며 나에게 먹이니 말이다. 그러나 미자의 나이가 들어 용모가 쇠퇴해지자 영공의 총애가 식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공은 미자에게 벌을 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미자하는 지난날 거짓말을 하고서 과인의 수레를 훔쳐 탔으며 또 언젠가는 자신이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죄가 있도다. 여도 지 죄입니다. 연목구어 조철연 나무목 구할구 물고기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연목구어. 전국시대 때의 일입니다. 당시 각 나라의 왕을 찾아다니며 왕도 정치를 슬퍼하던 맹자가 어느 날 제나라의 선왕을 만났습니다. 선왕은 맹자에게 춘추시대의 패자였던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이 무력으로 여러 나라를 다스리던 패도 정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군사와 백성을 위태롭게 하고 다른 제후와 원수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장차 나의 큰 꿈을 이루려 할 뿐입니다. 그러면 왕의 큰 꿈은 무엇입니까? 선왕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자 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호의호식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일 신하가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나는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의 꿈은 영토를 넓혀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그와 같은 꿈을 이루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짓과 같습니다. 연목구어. 그러자 선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 심한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물고기를 못 구해도 훗날 재앙은 없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꿈을 이루려 한다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도 훗날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맹자의 말을 들은 선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리무중 다섯 오 마을리 안개무 가운데 중 사방 오리가 온통 안개 속이라는 뜻으로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막연하거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후한중기 춘추와 고문상서 등에 능통한 장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글을 배우는 제자도 많았고 학자나 귀족들도 그와의 교제를 위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장패 역시 굳은 절개와 지조로 절대 불의나 번세에 타협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장해의 명성을 듣고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안제가 죽고 다음에 즉위한 순제가 이런 장해를 벼슬길에 오르도록 하라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장해의 행실은 원혼과 같고, 원혼은 공자의 제자인 자사를 말합니다. 지조가 곱고 아주 청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장해의 행실은 원혼과 같고 지조는 백이 숙제와 같다. 그러나 장해는 병을 핑계삼아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도술에만 힘을 썼습니다. 특히 도술에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삼리의 안개를 일으키는 도술을 하는 배우라는 사람이 그 도술을 배우고자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장해는 배우가 찾아오는 것을 알고 오리에 걸쳐 안개를 일으켜 그가 방향을 찾지 못하게 해 스스로 숨었다고 합니다. 오리무중 50보 100보 다섯 오 열십 그름보 100배 싸움에서 50보를 달아난 자가 100보를 달아난 자를 보고 비웃더라도 달아나기는 마찬가지라는 말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뜻입니다. 양나라 해왕 35년 왕은 예를 갖추고 패백을 후하게 하여 현자를 부르자 맹자는 양해왕을 방문하였습니다. 맹자를 만나자 양해왕이 말했습니다. 노 선생께서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왔으니 다른 어진 이들처럼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 반드시 이를 말하십니까? 이로움입니다. 이덕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왕께서도 그랬듯이 왕에게도 인의의 도가 있을 뿐입니다. 과인은 백성을 위해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해가 흉년에 들면 지금의 하남성 황하 이북 땅을 의미합니다. 한해가 흉년에 들면 그 백성들 중 젊은이는 하동에 옮기고 남아있는 늙은이와 아이들을 위해 하동의 곡식을 한해에 옮기며 하동이 흉년이 들면 또한 그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의 정사를 살펴보건대 과인과 같이 마음을 쓰는 자가 없는데도 그 나라의 백성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과인의 백성도 늘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왕의 말을 듣고 맹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싸움을 좋아하시니 싸움으로서 그 이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이 둥둥 울리고 양쪽 병사들이 서로 칼을 맞대고 싸우다가 병사들이 갑옷을 벗어 던지고 병기를 끌고서 도망을 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100보를 달아나 멈추고 어떤 병사는 50보를 달아나다 멈추고는 50보로서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해왕이 말했습니다. 100보가 아닐 뿐이지 50보도 달아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맹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이 50보, 100보의 이치를 아신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맹자는 50보, 100보의 애를 말하면서 이웃나라는 그 백성을 구휼하지 아니하고 해왕은 백성들에게 작은 은혜를 행하나 모두 왕도를 행하여 그 백성을 기르지 못하니 해왕의 이러한 작은 은혜로서 이웃나라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50보, 100보였습니다.